속보 KF-21 무장 실험 성공. 아직도 KF-21 가짜라던 중하니 저게 어떻게 작동하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초음속 돌파와 야간 비행에 이어 비행 중 무장을 기체에서 분리하고 기총을 발사하는 시험을 각각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KF-21이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발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것이다. 이날 시험 비행에서 KF-21 CJ-2호기는 오전 10시 54분 이륙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으로 무장 분리 시험을 수행하고 12시 9분에 착륙했다. CJ-3호기는 오전 11시 18분 이륙해 공중 기총을 100여 발 발사하고 12시 32분에 지상으로 복귀했다. 시험 비행 중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작년 7월 처음으로 날아오른 KF-21은 이후 150여 회 비행 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탑재해 시험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이날 무장 비행 시험에도 착수한 것이다. 앞으로 KF-21은 적어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기총에 대한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장기로는 국산 무장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오늘 무장 비행 시험 성공으로 미래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주역이 될 KF-21이 완전한 전투기를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이 르포 K 방산 진격 준비 완료. 폴란드행 K2 전차 K9 자주포 출고식. 1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창원 공장. 기수가 힘차게 깃발을 흔들자 K2 전차 10대가 열을 지어 빠른 속도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휘날렸고 사방에서는 축포와 함께 함성이 연신 터져 나왔다. 전차들은 정차한 뒤에도 제자리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비트는 움직임을 선보이며 우수한 기동력을 자랑했다. 이날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선 폴란드로 수출되는 K2 전차 개필러 출고 기념식이 개최됐다. 개필러는 구형 전차와 차기 도입될 신규 전차 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으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 180대 중 10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일부 물량을 우선 수출하며 폴란드 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유 및 폴란드형 K2 전차 980대에 대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1차 인도분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폴란드가 처음이다.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1500마력의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어 포장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다. 또 자동장전장치가 적용된 120mm 활강포와 12.7mm K6 기관총, 7.62mm 동축 기관총이 함께 장착돼 있다. 탄약수가 필요 없어 K1 전차보다 1명 줄어든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수출로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향후 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적기에 물량을 공급, 폴란드의 자주 국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화디펜스도 이날 창원 1사업장에서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에 대한 출하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폴란드로 수출될 K9 자주포들이
모두 전시돼 있었다. 열을 맞춘 채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있는 기다란 포신들은 금방이라도 불꽃을 발사할 듯 용맹함을 뽐내고 있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한화 디펜스로부터 K9 자주포 672문을 구입하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기본 계약을 맺고 8월 212문을 공급하는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에 출하되는 24문에 이어 2026년까지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K9 자주포는 1000마력의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시속 67km로 주행할 수 있다. 주포인 155mm 곡사포는 자동 장전 기능을 갖추고 있고 12.7mm K6 기관총도 함께 장착하고 있다. 분당 6에서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발사 시 15초 이내 3발, 지속 사격 시에는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씩을 발사할 수 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화력 체계다. 지난 2001년 이후 8개 국가 트르키예,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에 수출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곽종모 한화 디펜스 본부장은 폴란드와 한화는 지난 2014년 K9 자주포 자체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다면서 향후 현지 방산업체와 협력해 고용 창출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사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마시에이 야보원스키 폴란드 육군 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엄영진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인수검사 등 절차를 거쳐 각각 폴란드의 기갑부대, 포병부대에 배치된다. K2 전차는 최전선을 지키고 K9 자주포는 전선 후방에서 유사시 화력을 지원하며 폴란드 국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분야 협력은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방산 체계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또 장기적으로 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3. 강자 K9과 견줄 3개의 자주포는 러시아는 자주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적인 면에서 미국의 약 10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경도 203mm, 180mm, 152mm, 130mm, 122mm, 120mm 등 다양하다. 주력 기종은 1989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구경 152mm의 ES-19 자주포가 대표적이다. 사거리는 24.7km에서 36km이며 분당 7, 8발 사격이 가능하다. T-80 전차에서 현수 장치와 구동 기어를 T-72 전차에서 동력 장치를 채택했다. 또 현수 장치는 토션발을 적용했다.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이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도저삽이 장착되어 있다. 1995년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포신 구경을 152mm에서 155mm로 전환하면서 러시아도 ES-19의 유럽 표준인 155mm 52구경장에 포신을 장착한 수출용을 개발하기도 했다. 인도 차기 자주포 선정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에 밀려 탈락했다. 러시아는 2013년 구경 152mm의 ES-35 자주포를 2014년 초도 생산했다. T-90 전차의 구성품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자주포는 ES-10과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자동 장전 등 높은 수준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전투 중량 55톤의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복합 사거리 연장탄으로 최대 사거리 70km를 달성한다. 발사 속도 10발분, 승무원 3명. 중국은 구경 203mm, 155mm, 152mm, 130mm, 122mm 등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45구경장 155mm 포신을 갖춘 PLZ-45가 대표적이다. 형상으로 미국의 M109A2와 유사한 PLZ-45는
전투 중량 32톤의 525마력 출력의 엔진으로 최대 55kmh의 속도를 낸다. 최대 사거리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39km이며 반자동으로 탄을 장전, 분당 5발 사격이 가능하다. 포탑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사격 시에는 전방좌우 30도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PLZ-05는 PLZ-45에서 개선된 것으로 2003년 시제 완성, 2005년 공개에 이어 2008년부터 전력화되었다. 전투 중량 43톤의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속도 65km로 주행한다. 포시는 PZL-45의 45구경장에서 52구경장으로 개선했으며 디지털 사격 통제장치, 지상항법 시스템, 반자동 장전 체계를 장착해 최대 분당 8발을 발사한다. 사거리 53km 구현했다. 영국은 1993년 28년간 운용해오던 105mm 자주포를 155mm 자주포 AS-90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AS-90은 전형적인 자주포 형상으로서 차체 뒤쪽에 큰 문이 있고 조종 수석과 동력 장치는 차체 전방에 위치되어 있다. 차체와 포탑 구조물은 장갑 강판으로 제작되었으며 7.62mm와 14.5mm 철갑탄과 152mm 탄 파편에 방호될 수 있다. 장갑 강판은 다른 재질보다 장갑 방호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 장갑 판지에 열처리 전후 처리가 불필요하다.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토션바형 현수 장치에 비해 내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초기 39구경장 포신을 썼으나 영국 국방부는 1998년 말 AS-90의 52구경장의 무장과 모듈 장약을 개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야전에 배치된 자주포 중 8문이 성능 개량에 착수되었다. 주포를 업그레이드할 때 특별히 리코일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영국은 현재 AS-90을 대체할 새로운 자주포를 획득하기 위해 기동화력 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화 디펜스가 K9A1의 업그레이드형인 K9A2로 도전하고 있다. G6-52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박회형 자주포에 역점을 둔 G6-51을 개발했다. 주전략 진지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의 작전에 기초하고 있는 그들은 먼 거리를 운행하는 자주포로서 박회형이 궤도형보다 연료 소모가 적고 군수 지원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88년 생산에 착수한 G6는 전투 중량은 47톤의 완전 자동 방열과 항법 장치를 장착한 최초의 자주포이다. G6의 동체는 강철 장갑 판재로 용접되었으며 바닥은 이중 장갑 판재를 적용하여 지뢰에 방호되도록 했다. 공랭식 518마력의 디젤 엔진 토션바 현수 장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 주행 속도는 90kmh, 항속 거리는 700km에 달한다. 주무장은 155mm 45구경장 포이며 최대 사거리는 사거리 연장 베이스 브리더탄으로 39.3km이고 복합 추진탄으로 53.6km이다. 포탑은 좌우로 각각 40도 회전하며 발사 속도는 최대 장력으로 분당 4발이다. 남아공은 최근 T5-52 콘도르 155mm 52구경장의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99식 155mm 자주포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차체와 조립을, 일본 제철에서 포와 포탑을 담당해 개발한 것으로 1999년에 사문을 배치하면서 75식 155mm 자주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2017년 기준 123대를 운영 중이다. 155mm 52구경장의 주포는 FH-70 견인포에 사용하던 39구경장을 면허 생산하면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전투 중량은 약 40톤에 600마력의 힘으로 최대 시속 약 50km로 달릴 수 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설치되어 분당 6발을 발사하며 최대 사거리는 약 30km이다.